푸바오, 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국내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났고 뭐 돌아가야 됩니다. 이 판다곰은 국제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다시 산란, 번식을 위해서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야죠. 예, 태어났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5분 보려고 대여섯 시간을 대기하는 한국 푸바오 인기, CNN도 놀랐다.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푸바오 1155일간 고마웠어. 오늘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 4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국제협약입니다. 그러면서 푸바오, 국민 판다 푸바오,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푸바오 보러 온 관람객의 에버랜드 고객 자체가 1.5배가 증가하고 판다월드 입장객 수가 540만 명, 하루에 7,000명이 관람하는 겁니다. 유튜브 공식 구독자 127만 명, 영상 2,700개입니다. 푸바오 마지막 인사가 생중계되었는데 5만 명이 라이브 생중계로 봤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나 기억할 거야. 네. 이런 모습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1시간 동안 생중계가 됐는데 5만 1,000명에 이르기도 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애틋하고 사랑스럽죠. 왜 대중은 푸바오를 사랑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랑받는 캐릭터와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의 관점에서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맞춰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이 인격성입니다. 인격성이에요. 사람다움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뭡니까? 자, 요 영상이 수천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갈무리 캡처화면 3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강 할아버지, 할부지하고 이게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옆에 푸바오가 할부지 나 좀 봐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카 찍는 모습 비슷하게 하니까 얼굴을 또 숨겨요. 그리고 셀카 찍자 할부지가 손을 건드리니까 같이 또 찍어요. 팔짱 낀 이 모습, 이 짧은 영상 시청자 수가 수천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대나무 갉아먹는 모습을 보세요. 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 판다곰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 우리 할부지가 옆에 팔을 옆에 내고 앉아있는 모습, 영락 없는 두 사람의 친구 같은 혹은 손자와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죠. 예, 먹이를 주는 모습도 꽃다발 주는 모습 같은 거예요. 꽃다발 주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인간적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TV에 나와서 푸바오의 인기가 있으니까 TV 채널에서 여러 가지 다루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잔병 치레를 뭘 했고, 아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때 어떻게 도움을 주었고, 얼굴 표정 보세요. MC들 얼굴 표정. MC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스토리에 이입됐을 때 나오는 표정입니다. 잔병 치레할 때 마치 내 아가가 아픈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잔병 치레하고 아플 때 내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만 4세가 되기 전에 보호협약에 의해서 원래 서식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중국이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협약이에요. 푸바오가 의연하게 할부지 걱정하지 마, 나 가서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실은 푸바오의 인기가 급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인격성이에요. 저는 종종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고객과의 만날 때, 지금은 디지털로 종종 만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만 그치지 마시고 모니터 너머의 인격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인간적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니터로만 상대하면 AI가 답하고 있는 건지 사람이 답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브랜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격성, 바꿔서 말하면 인간적임이죠. 고객 접점상의 인간적임이 느껴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쇼미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AI처럼 느껴지세요? 저 사람도 인간이네. 오늘은 얼굴 표정이 좀 안 좋네. 헤어스타일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좀 말 실수하네. 인간적임이 느껴지십니까? 자, 사실은 이게 더 핵심인데 성장 스토리예요. 이별이 있죠. 숙명적인 만남과 숙명적인 예별이 있어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요.
유키즈에 나왔죠. 유키즈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고 이때 짝을 찾으러 중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국내에는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2016년에 중국이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세트 짝으로 러바오 아이바오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바오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 사이에 2020년에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푸바오라고 적었어요. 행복 선물이죠.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다시 중국으로 반환해서 종 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푸바오 떠난다는 소리가 알려지니까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관람객이 3배로 는 겁니다. 참 유키즈의 파워이기도 하죠. 푸바오가 4월 초 중국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주말 판다월드 이용 고객은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에버랜드 전체 입장객 역시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죠. 푸바오 열풍에 힘입어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에버랜드 입장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늘었고 판다월드는 7,000명에서 8,000명이 되었고요. 5분으로 정해진 관람 시간 동안 푸바오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은 2시간 아니 5시간까지도 줄을 서는 인기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세상에는 판다가 많아요. 중국 가면 상해 동물원만 가도 판다 있습니다. 가서 보셨죠? 네, 있어요. 그래 아이바오, 러바오 있어요. 지금도 에버랜드는 판다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푸바오는 같지만 다른 판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푸바오와 달라요? 강철원 사육사와의 이 인간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 푸바오의 모든 날과 함께하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날이 안 좋으면 날이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했죠. 영원한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와의 이 인간적인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즐긴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유키즈 화면입니다. 알았죠? 자, 업고 다니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분이죠. 혼자만 하신 건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 않기로 약속해. 우리의 기적 같은 시간은 다시 돌아올 거야. 언제든 다시 만날 거야. 또 보자. 이 헤어짐의 아쉬운 것을 우리는 스토리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푸바오와 함께했던 마음이 닿았던 그런 시간들, 헤어지려고 마음, 이 아주 꼬맹이 같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많은 판다와 푸바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많은 동물과는 달리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동물과 스토리의 주인공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자, 좀 넓게 가보죠. 비즈니스판으로 돌아오죠.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 라이언킹이죠. 디즈니가 만든 캐릭터 중에서 디즈니에게 가장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캐릭터 라이언킹이죠. 영화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영화 실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손익이 높지 않았죠. 그러나 2차, 3차 저작권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브랜드 라이언킹이죠. 1995년 만화로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화의 어떤 그 중흥기를 이끌었던 라이언킹이죠. 네. 그때는 뭐 OST 음악도 너무너무나 멋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듣는 영화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때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예쁜 이 라이언킹, 이 무파사의 엄마 여기겠죠. 심바 하면서 이렇게 쫙 올려주죠. 이거 너무너무나 우리 사랑했어요. 그리고 뮤지컬, 라이언킹 뮤지컬. 네, 처음 장면 기억하시죠? 뭐 다 먹었냐, 핫도그, 핫바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 할 걸 괜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실사화했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이 인격성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라이언킹 실사화. 요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심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언킹을 즐길 때 뭘 즐겼냐? 사자를 즐긴 게 아니에요. 라이언킹의 그 캐릭터, 독특하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캐릭터를 즐겼어요. 그런데 심바, 랄라, 푼바와 티몬 이렇게 됐어요. 하쿠나 마타타를 불렀던 푼바와 티몬, 하쿠나 마타타 하던 노래, 걱정하지마 하쿠나 마타타. 스카, 무파사, 자주와 라피키. 자, 요거, 자, 요 왼쪽과 오른쪽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심바, 실사화를 한 심바 어때요? 이거 스토리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캐릭터입니까? 그냥 저기 어디 사파리 공원에 가면 있을 법한 사자입니까? 요 차이예요. 실사화 영화는 성공했습니다. 역대급 흥행을 거두었어요. 뭐
정글북에 이어서 실사화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 라이언킹의 실사화 영화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이게 내가 얼마나 이 대상으로부터 그 인간적임, 그리고 그 어떤 성장 스토리를 내가 느낄 수 있느냐예요. 마지막입니다. 참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덕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덕질, 참여, 노출이에요. 이거는 저는 에버랜드 마케팅팀의 성공이다, 에버랜드 경영진의 박수 쳐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참여와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단순히 캐릭터 판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이 사진 컨테스트 하고 사진을 마음껏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 SNS에 마음껏 즐기도록 해줬습니다. 더불어서 책 출판하도록 해줬습니다.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 전지적 푸바오 시점, 그냥 책 출판하게 해줬습니다. 그거 초상권이 펜다곰에게 발생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유롭게 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 푸바오 카카오톡 이모티콘 마음껏 즐기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마음껏 즐기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폐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 거 길거리에다가 하고 선물처럼 와준 행복, 푸바오 사랑해 했어요. 우리 푸바오는 우리 언니 하면서 마오 패밀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즐기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푸바오 덕질 콘테스트, 에버랜드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덕질할 수 있도록 이거 연간 이용권도 줍니다. 달달 푸바오 1일 1 푸바오 캠페인, 그래서 댓글 막 달도록 해주고 자기 SNS 즐기도록 해주고, 지금은 푸바오는 갔습니다. 근데 다른 펜다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광장에다가 셀카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제가 어저께 봤는데 5일 전에 아기 판다 다이어리 만들고요. 새롭게 푸바가 태어났습니다. 푸바오가 아니죠. 새롭게 판다곰이 샤오숑, 작은 곰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즐기도록 해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푸바오 얼굴 표정 알아맞추기, 푸바오 누구인지 알아맞추기,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모두가 그런 거 즐겨요. 그거 즐깁니다. 표정 알아맞추기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것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캐릭터의 탄생, 이거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뭐 생각납니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인간적임, 성장서사, 참여와 즐거움,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BTS의 생산 방식 7개명, 유명 작가, 작곡가 도움 안 받기, 뜨내기 손님보다 단골 손님, 푸마씨의 미학, 멤버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실시간 SNS 활동, 뭡니까? 이렇게 비밀 컨셉 없죠. 팬덤, BTS는 아미, 생산 방식을 공유하는 거죠. 내 스토리는 내가 짠다. 아티스트와 아이돌, 제작 방식을 결합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은, 이런 성장 서사를 노출하는 방식은 BTS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방시혁, 이때 당시에 방시혁, 작은 회사였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랑 어깨를 겨룰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인생과 어긋난 관계를 표현하고 정신적 고뇌, 아이돌로서의 삶, 여성을 응원하는 노래, 잘 다루지 않는 주제들, 천편일률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아이돌 가수로서의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사실 잘 모르겠다, 성공 비결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공감을 얻고 친근감을 얻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BTS의 성공 비결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자발적인 참여 노력, 10대와 20대들의 생각에 공감, SNS로 팬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거, 같은 말이죠. 특별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 소통이에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공부해 볼게요. 아이고, 저는 오늘 배고프니까 힘들어요. 아이고, 오늘 노래 부르기 싫은데요. 그래도 해야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컷뉴스 2021년자 4월달인데도 BTS의 성공 전략이란 세계의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스토리텔링. 지금 다 군대 갔다 왔고 다시 완전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시 완전체가 되면 다시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 혹은 브랜드, 서비스 혹은 뭐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채널 전략도 잘했습니다. 팬들에게는 뉴 미디어를 했어요. 팬클럽에게는 뉴 미디어와 올드 미디어를 썼어요. 대중들에게는 올드 미디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썼다, 이런 것도 있어요. 푸바오가 계속 TV만 나오려고 했다거나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그 참여자들의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날도 제가 보니까 신제품 출시 검색하니까 맨 위에 뜨는 게 시원한 오뚜기 라면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뜨는 것이 여름날의 촌캉스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뜨는 게 몸에 착 감기는 공기 팬티,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신제품 출시하면, 여러분들 신제품 출시하면 고객들이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관심 없죠. 결국은 이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 하나에 매달됩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어때요? 뭐 사십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뭐 사요? 하나 더 주는 거 사죠. 하나 더 주는 거, 제일 싼 거 사버리죠. 어때요? 왜요? 나는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신제품 출시하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고객은 막상 싼 거, 싼 거,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죠. 싼 거. 우리는 어떻게 고객에게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푸바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라이언킹, 이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을까요? 자, 제가 스토리노믹스 이야기는요, 가인지 캠퍼스의 강의를 1시간짜리 올려드렸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적용할 수 있는 양식까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클래스를 꼭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핵심은 뭐냐, 이 스토리노믹스의 저자 로버트 맥키는요, 헐리우드의 영화 작가들의 스승이다 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오래 기억 남는 디즈니 스토리, 마블 스토리, 혹은 헐리우드 뭐 폭스라든가 워너 브라더스라 이런 곳들의 스토리들은요, 이분의 코칭을 대부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이분의 이야기, 갈등이 삶을 바꾼다예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고요,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참고하세요. 자, 애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이랑 만나서 차고지 게러지에서 가정용 컴퓨터를 만났다라고 하는 1970년대 이야기로 올라가요. 그것이 미국적 상징이 되어 있고 이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좋아해요. 자, 코카콜라, 이 처음 100년간 코카콜라는 20세기 광고에 기대어서 시장의 우위를 누렸죠. 왜 그래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처음 이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1865 와인입니다만 18홀 65타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기적적으로 회생한 칠레의 와인 브랜드입니다. 자, 판매 과정의 스토리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고객의 체험 스토리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노브, 이런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상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브랜드, 상품, 판매, 고객, 이런 영역에서 고객들이 어떤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국내 가인지하는 회사 중에서도 유나이티드 디자이너스가 운영하는 빌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와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쯤 몸이 불어난 몸에 맞는 편히 입을 옷을 찾는 것은 보물찾기와 같았대요. 막상 찾았다 하더라도 그 형태도 디자인도 없이 대충 박시한 옷만 입었대요. 이태원에서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아내가 입을 옷이 없어 하면서 한숨 쉬던 모습을 보고, 아, 빅 사이즈 여성들이 세련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브랜드가 빌드라는 브랜드고, 이 빌드라는 브랜드는 재구매율이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자사몰에서 쇼핑몰을 하는 빅 사이즈 여성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 뭐예요? 스토리죠. 자,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경영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경영자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계속해서 저 어떤 책 읽으면 좋아요? 어떤 책이 좋아요? 추천서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김경민 대표에게 카톡 문자 날라오니까 김경민 대표가 아예 한 달에 한 권, 김경민 대표가 보고 있는 수십 권의 책 중에서 딱 한 권씩 선정해서 1년에 24만 원을 내면 2만 원이죠. 24만 원만 내면 그냥 한 권씩 배송해 드릴게요 라고 한 달에 한 권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것을 받는 경영자는 책도 받아보고 제가 직접 요약한 요약본도 받아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봄으로써 매달 경영의 트렌드와 경영자로서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있죠. 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가인지 캠퍼스로 이 서비스가 확장한 게 여러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가인지 서비스입니다. 가인지 캠퍼스입니다. 조만간 요거
코로나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책 보내주는 서비스 조만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책 받아보는 서비스 가인즈 캠퍼스 안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곧 오픈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토리노믹스를 만드는 단계가 핵심 가치, 도발적 사건, 반응, 그리고 기도 효과예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 브랜드, 상품, 판매, 고객 이 5가지 영역에서 제가 샘플들 실어드렸고 스토리노믹스 검색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영상만 보신다 하더라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양식까지 보여드리니까 참고해서 스토리 만들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판다곰 푸바오에게 있는 3가지가 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격성. 모니터 너머의 인간적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적용하시려면 사랑받는 브랜드가 탄생된다는 것은 스토리노믹스의 5가지 구간을 참석하셔서 인격성, 성장 스토리, 참여 방식 요 채널들 개발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